3화 범인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전날 와인 매장 CCTV에는 여성 2명이 함께 들어오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해당 와인은 현금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와인을 구매한 사람은 직원 A와 직원 C였다. 대표는 평소 회식이 끝난 뒤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A와 C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밤 대표와 함께 집으로 이동한 사람은 직원 C였다. 집에 도착한 뒤 대표는 와인을 열었다. 잔에 와인을 따르고 대표가 마시는 순간 직원 C는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직원 A의 집이었다. 사실 여직원 4명 모두 대표의 성적인 부적절 행위로 피해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습관 역시 그들은 알고 있었다. A와 C는 서로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범행을 결심했다. 결국 대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직원 A와 직원 C였다. 마치셨나요?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알리바이가 완벽해 보이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김전일 시리즈처럼 치밀한 트릭이 숨어 있는데요. 3명의 용의자가 모두 범행 시간대에 불가능해 보이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천천히 따라오면서 여러분도 추리해보세요. 2025년 11월 15일 밤 10시경 서울 외곽 고급 빌라 한 채에서 김태준 씨 42세 IT 회사 대표가 발견됐습니다. 흉기로 8차례 자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문과 DNA도 가족들 것만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첫째 아내 박수진 38세, 최근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둘째 사업 파트너 최민혁 40세, 회사 횡령 문제로 김태준 씨와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 여동생 김지은 35세,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사망 추정 시간대인 9시 50분부터 10시 40분 사이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박수진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친구 2명의 증언과 택시 CCTV가 이를 확인합니다. 김지은은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았으며 헬스장 CCTV와 편의점 CCTV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최민혁은 회사 회의실에서 야근 중이었고 보안 출입 기록, 동료 3명 증언, 회사 CCTV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최민혁은 10시경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료 증언에 따르면 담배 피우고 커피 타러 갔다 온 듯하며 약 20에서 2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CCTV에도 10시 0분에 나가서 10시 25분경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현장 단서 3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핸드폰 마지막 통화 기록 9시 55분 최민혁과의 3분 통화. 돈 언제 갚아? 오늘 안 주면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화 직후 메시지 지금 회사로 갈게. 직접 받자. 둘째, 피해자 손에 쥐어진 쪽지 오늘 10시 집 앞 공원 벤치에서 봐. 필체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셋째, 현관 매트 아래 숨겨진 USB. 최민혁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고 USB에 박수진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재조사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수진 친구 증언 10시쯤 갑자기 전화 받고 20분 정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최민혁 동료 10시경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담배 피우고 커피 타러 갔나 봐요. 20에서 25분 걸렸습니다. 사망 정확 시간은 체온과 출혈 속도로 10시 15분경으로 좁혀졌습니다. 피해자 핸드폰에 변조된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 음성 분석 결과 최민혁 목소리와 87% 일치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천천히 하나씩 다시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핸드폰 마지막 통화 기록입니다. 9시 55분에 최민혁과 3분 통화했는데 내용은 돈 언제 갚아? 오늘 안 주면 고소한다였습니다. 통화 끝나자마자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회사로 갈게.
직접 받자. 이는 피해자가 최민혁의 횡령 문제로 돈을 직접 받으려고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후 20분도 안 돼 사망했으니 이 통화가 사건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손에 쥐어진 쪽지입니다. 오늘 10시 집 앞 공원 벤치에서 봐. 필체는 피해자 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일정표나 메모 어디에도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이 쪽지는 누가 시켜서 쓴 것일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죽은 후 누가 손에 쥐어준 것일까요? 사망 시간이 10시 15분경인데 쪽지가 10시로 되어 있으니 이 약속이 범행 시간 장소와 직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관 매트 아래 숨겨진 USB입니다. 최민혁 횡령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걸로 최민혁을 압박하려 했던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USB에 박수진 지문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왜 이걸 만졌을까요? 피해자가 숨기라고 해서 만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박수진 지문을 남겨서 그녀를 범인으로 몰려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변조된 녹음 파일입니다. 피해자 핸드폰에 자동 백업된 파일인데 목소리가 오늘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10시 공원에서 봐 라고 나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최민혁 목소리와 87% 일치합니다. 이게 진짜 최민혁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누가 최민혁 목소리를 흉내내서 녹음해서 심어둔 것일까요? 이 파일이 USB 지문과 쪽지와 연결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시간은 체온과 출혈 속도로 10시 15분경으로 좁혀졌습니다. 박수진은 10시쯤 친구 집에서 2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최민혁은 10시경 20에서 25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시간대에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 단서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서들이 서로 상반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통화와 녹음 파일은 최민혁을 가리키고 USB 지문은 박수진을 가리키고 쪽지는 10시 공원 약속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찍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면서도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했는지, 누가 뒤통수를 칠 계획이었는지, 둘이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셋 다 얽혀 있는 건지.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다음 영상입니다. 정답은 다음 영상 오프닝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끝냅니다. 이 알리바이 트릭의 모든 비밀과 반전이 다음 영상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들과 모순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순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니면 완전히 빗나갔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 오프닝부터 바로 정답이 공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